A. 아몬드와 베버의 정치문화론. 아몬드와 베버의 정치문화론은 그들의 1963년 저작인 더 시빅컬처, 폴리터컬 애터투즈 언드 디마크러시 인 파이브 네이션즈에서 제시된 이론으로 정치 문화의 유형과 그것이 민주주의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이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등 5나라를 대상으로 하여 각 나라의 정치 문화가 어떻게 민주적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거나 장애가 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I. 정치 문화의 3가지 유형. 아몬드와 베버는 크게 3가지 유형의 정치 문화를 구분합니다. 1. 퍼로키얼 종교적 문화. 이 유형의 정치 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치 시스템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으며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인식도 낮습니다.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의지가 거의 없습니다. 편협한 정치 문화에서는 정치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지향이 현저히 제한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화는 주로 정치적 과정에 대한 인식 부족과 최소한의 관심이 특징입니다. 편협한 시각을 가진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으며 정부를 일상생활의 중요한 측면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정치 문화는 부족이나 본권적 전통 구조가 우세하고 현대 국가 기관의 존재나 영향력이 제한된 사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협한 정치 문화의 특징. 낮은 정치인식. 편협한 문화에서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업무, 선출된 공무원의 역할 또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문제는 멀고 일상적인 생존이나 즉각적인 필요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소한의 정치 참여, 투표, 정치회의 참석 또는 공개 토론과 같은 정치 활동에 대한 참여는 최소화됩니다. 정부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이나 동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 대한 제한된 기대, 편협한 정치적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서비스나 개입 측면에서 정부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역 문제에 부재하거나 무능했던 역사적 맥락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 구조가 지배적 많은 경우, 지역 관습과 전통적인 권위 형태 부족 장로, 족장, 본권 영주 등가 공식적인 국가 기관보다 거버넌스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지도자들은 종종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데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시민의 책임, 시민의 책임이라는 개념은 잘 발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시민 참여를 특징 짓는 책임과 권리는 알려져 있지 않거나 관련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편협한 정치 문화의 함의. 편협한 정치 문화의 존재는 국가의 발전과 기능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도전. 편협한 정치 문화가 있는 사회에 민주적 제도와 관행을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치 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면 강력한 민주적 제도를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정성과 변화. 편협한 문화는 전통적인 역할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으로 인해 일부 상황에서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지만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억제하여 잠재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체나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도전. 거버넌스 및 개발 정부는 정치적 문화가 주로 편협한 지역에서 정책이나 개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와 시민 사이의 단절은 비효율성과 지역사회 요구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 영향력 및 조작. 어떤 경우에는 정부, NGO, 기타 단체 등 외부 세력이 현지의 강력한 정치적 참여나 인식이 부족하여 편협한 문화가 있는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결론. 편협한 정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가 우세한 지역의 거버넌스에 참여하거나 개선하려는 정책, 입안자, 개발 기관 및
정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전략은 기존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고 교육, 지역 사회 참여, 지역 기관 강화를 통해 정치적 인식과 참여를 점차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목표는 지역 사회의 사회적 구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보다 참여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시민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립, 서브젝트 종속적 문화. 이 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치 시스템과 그 결정들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저 정치적 결정에 복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유형의 문화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무력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주체 또는 하위 정치 문화에서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정부와 정부의 활동을 알고 있지만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과는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정치적 인식이 미미한 편협한 문화와는 달리 주체 문화는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한 시민이 특징이지만 이러한 시민들은 종종 정치적 결과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정치 문화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이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존재합니다. 주제 정치 문화의 특징. 참여 없는 인식 대상 문화의 개인은 일반적으로 정치체제, 제도 및 주요 정치인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식은 참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투표하거나 정치 뉴스를 팔로우할 수 있지만 공호, 시위, 공공정책 결정과 같은 정치 활동에 더 깊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강력한 규범이 있습니다. 주체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개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정부의 권위와 결정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력감. 이러한 유형의 문화를 정의하는 특징은 시민들 사이의 정치적 무력감입니다. 그들은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동에 관계없이 정치적, 사회적 구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정치 참여 형태에 대한 쌓임이나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개별 기관의 제한된 범위, 정치 체제는 대중의 지지와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기보다는 위에서 부과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은 자신을 변화의 주체로 여기지 않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결정에 적응해야 하는 주체로 봅니다. 냉소주의와 불만. 반드시 정치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대상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 상당히 냉소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리더의 부패나 비효율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지만 변화를 가져오는데 무력감을 느낍니다. 주제 정치 문화의 함의. 주제 정치 문화의 존재는 사회의 거버넌스 및 발전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안정성과 통제. 이러한 유형의 문화는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를 억제하므로 정치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통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권자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전환의 과제보다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하려는 국가에서는 주제, 문화가 심각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습관은 효과적인 민주적 제도의 발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조작에 대한 취약성. 개인은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복잡한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을 약속하는 포퓰리즘 운동의 조작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개혁과 혁신. 지배적인 주제 문화를 지닌 사회는 혁신과 개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이 정치 과정에서 분리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행에 필요한 견인력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에 대한 장벽. 강력한 시민사회는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민주적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 문화에서는 일반 대중이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넘어서는 시민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므로 이러한 시민 구조의 발전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제 정치 문화는 거버넌스와 시민 참여 모두에 있어 복잡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하려면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정치 참여의 영향과 중요성에 대해 시민들을 교육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들을 대화에 참여시키고 거버넌스 관행을 개선하고 정부 조치가 국민의 의지와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주제, 정치 문화를 정의하는 무력감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3. 파티서펀트 참여적 문화. 참여적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습니다. 이 유형의 문화는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여겨집니다. 참여 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치 체제를 인지할 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들은 공공정책을 형성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며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통해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과 의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일반적으로 시민의 의무에 대한 참여가 높고 유권자가 정부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참여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여 문화의 특징. 높은 수준의 정치 참여 문화의 개인은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여기에는 투표도 포함되지만 시청회의 참석, 시민단체 참여, 정치 토론 참여, 항의, 심지어 공직 출마까지 확대됩니다. 강한 시민의식,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개인적 기여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치적 결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참여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부와 시민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참여 문화의 정부는 시민들과의 열린 대화를 촉진합니다.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이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중의 피드백을 구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한 시민사회 참여 문화는 개인과 정부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수많은 비정부, 조직, 공허단체, 자원봉사 조직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시민사회의 지원을 받습니다.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교육 시스템. 이러한 문화의 교육 시스템은 비판적 사고,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참여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강조합니다. 시민교육은 교육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참여 문화의 시사점. 참여 문화의 존재는 민주주의의 기능과 사회의 전반적인 건강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부의 합법성 강한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정부의 권위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는 정치적 안정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응형 및 적응형 정책 2반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정책은 대중의 실제 요구와 선호도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력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정책을 적시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중 만족도 증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결정을 형성하는 데 참여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정부 조치와 사회적 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집니다. 권력 집중 방지 참여 문화에서는 권력이 다양한 집단과 개인 사이에 더욱 균등하게 분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권위주의적 인물의 부상과 견제되지 않는 엘리트 통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혁신과 발전.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의견은 사회 및 정치 문제에 대한 보다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교환과 토론은 진보적인 변화에 도움이 됩니다. 참여 문화의 과제.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문화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과부하, 시민들의 참여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아져 잠재적으로 탈진과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정치적 과부하의 위험이 있습니다. 양극화. 높은 수준의 참여는 때로는 극심한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시민 담론이 건설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불평등한 참여 문화에서도 교육, 소득, 자원 접근성에 따라 인구의 다양한 부문에 걸쳐 참여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참여적 정치 문화는 시민이 거버넌스에 적극적이고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론의 이상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화는 활기찬 민주주의를 조성하지만 교육, 공정하고 개방적인 미디어, 대중 참여를 촉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육성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참여 문화를 향한 노력은 더 많은 참여를 장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의 질을 향상하여 포용적이고 정보에 입각하며 영향력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II 민주주의와 정치 문화 아먼드와 베버는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참여적 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는 이 세 가지 문화 유형이 혼합된 민주적 시민 문화가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참여적 문화의 활성화와 함께 종속적 및 종교적 요소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먼드와 베버의 독창적인 저작인 시민문화 5개국의 정치적 태도와 민주주의 1963에서 민주적 시민문화 개념은 민주주의의 기능적 전제 조건을 이해하는 데 중추적입니다.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참여 문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이론적 틀은 이상적인 민주주의 사회가 지역사회, 주체, 참여자라는 세 가지 문화 유형의 혼합으로 구성된다고 제안합니다. 편협한 문화, 이 문화적 환경에서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이 제한되어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통해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편협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정치체제 전체보다는 지역, 공동체에 더 많은 공감을 느낍니다. 주제문화, 시민들은 정치체제와 그것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동적인 참여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지만 그 규칙과 거버넌스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여 문화 이 문화는 시민들이 정치 체제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최고 수준의 정치 문화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게임들은 정치 체제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능력도 믿습니다. 아먼드와 베버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문화를 혼합하여 민주적 시민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문화에서는 주체 문화와 지역 문화의 수동적 요소가 참여자 문화에서 발견되는 적극적인 참여와 균형을 이룹니다. 이러한 균형은 민주적 절차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시스템 자체에 대한 안정성과 존중도 보장됩니다. 그들은 종속 집단과 종교적 다양성을 정치 문화에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포용성이 민주주의의 구조를 강화한다고 제안합니다. 모든 그룹 내 참여 요소의 활성화는 민주주의가 제도적 장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화적 정신에 깊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론은 민주적 시민 문화가 적응적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진화하여 정치 시스템이 새로운 도전과 시민의 변화하는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적응성은 민주주의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아먼드와 베버의 민주적 시민 문화 개념은 민주주의 기능에 있어 문화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문화적 차원이 민주적 거버넌스의 효과성과 회복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중 사이에서 시스템에 대한 인식, 참여, 존중의 조화는 성공적인 민주사회가 건설되는 기반을 형성합니다. III 영향과 비판 이 이론은 정치 문화가 민주주의 발전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지만 여러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판자들은 문화적 요인 외에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요인들도 민주주의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연구 방법론의 한계와 이론의 서구 중심적 경향성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아먼드와 베버의 연구는
정치 문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민주주의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 이론을 참조하거나 비판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몬드와 벨버가 제안한 민주적 시민문화 이론은 획기적이었지만 그 기본 가정과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에 도전하는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왔습니다. 1. 이론의 영향. 아몬드와 벨버의 연구는 정치학 분야, 특히 정치 문화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민주주의에 대한 순전한 제도적 분석에서 시민의 가치, 신념, 태도의 역할을 포함하는 것으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이는 뿌리 깊은 문화적 요인이 정치적 안정과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구하는 풍부한 연구 분야를 열었습니다. 참여적 태도, 주체적 태도, 편협한 태도가 혼합된 민주적 시민 문화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특히 영향력이 있었으며 문화와 정치 체제 간의 상호작용을 조사하는 속 연구의 기본 개념으로 작용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요인. 피평가들은 아몬드와 베르바의 이론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조건을 희생하면서 문화적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평등과 역사적 불평등은 민주주의 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결정하는데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판은 경제 발전, 계급 구조, 식민주의나 갈등의 역사적 유산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 정치 문화가 내재된 더 넓은 사회, 경제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는 정치 문화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3. 방법론적 한계. 아몬드와 벨버가 채택한 연구 방법론 역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래 연구는 서구에 산업화된 국가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인 단 5개 국가에서 실시된 조사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비평가들은 표본이 작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지역, 특히 서로 다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지역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과 비서구적 맥락에 대한 이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집니다. 더욱이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미묘하고 깊이 내재된 문화적 태도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조사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의문시되어 왔습니다. 4. 서구 중심 편견. 방법론적 한계와 관련하여 아몬드와 베르바의 이론이 서구 중심적 편견을 보인다는 비판이 있다. 이 이론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규범과 잘 부합하지만 비서구적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민주적 통치와는 덜 부합하는 민주적 문화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로 인해 서구 민주주의에서 가치를 두는 참여와 참여의 이상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문화적 이해가 서로 다르지만 똑같이 유효한 민주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결론.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몬드와 베버의 기여는 여전히 정치학의 초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촉발하는 지속적인 논쟁은 문화와 정치 구조 사이의 상호작용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더 넓은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의 복잡성에 대한 토론을 계속해서 풍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련성은 학자들이 글로벌 정치 환경의 복잡성을 더 잘 다루기 위해 자신의 이론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동안에도 그들의 작업의 기본 역할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국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냥 보통 이데올로기 뭐 이렇게 이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의미심장하고 흥미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는 그냥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아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무대뽀로 너는 빨갱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만 사용을 하게 되면 백날 가도 이 정치 문화가 발달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외에서 갖가지 이데올로기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문의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상당히 심도 있는 연구는 조금 낮아졌어요. 독일은 지역 수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높은데 국가적 수준에 가면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